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지 작가님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글쓰기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책을 골라오겠다. 그렇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런 책을? 그런 책은 정말 많아요. 아, 이미 많구나. 네. 그리고 저의 책장에도 되게 많고요. 네. 옛날에 한번 그런 이제 어떤 글쓰기 책을 뭐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얘기했더니 근데 그러니까 글을 전업으로 쓰게 되어도 글쓰기 책을 계속 보냐고 신기해하신 독자분이 계셨어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보거든요. 계속 보면 또 새롭게 재밌고 그래 이게 중요한 걸 좀 잊고 있었지라거나 또 글이 막힐 때 읽으면 응원이 되는 말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늘 그 책장 한 켠은 그 글쓰기 책으로 차 있고 종류별로 재밌게 읽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작가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업으로 작가를 삼게 된 이후에 글쓰기 책을 찾아보게 된 경우예요. 그냥 그 전에는 제멋에 쓴 누가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지도 않았고요. 좀 재밌는데요. 선 데뷔 후 공부. 네, 그렇게 된 경우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된 후에 저는 제 방식대로 이제 쓰고 있다가 학생들에게 이제 소설 장르를 가르치게 됐을 때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책을 좀 찾아본 거예요. 그렇죠. 소설은 또 작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작법상의 어떤 힌트를 얻었다기보다는 삶의 인생 지침으로 글쓰기 책이 주는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제가 본 게 뭐 기억에 남는 책들 중에 가장 베스트는 저는 스티븐 킹의 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유혹하는 글쓰기. 읽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삶의 방식일 수도 있겠다. 또 요즘에는 글쓰기에 대한 작가들의 책들을 볼 때마다 겹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글쓰기에 대한 지침서기도 하면서 인생 지침서. 맞아요. 저는 산문에 대한 에세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좀 사실 글쓰기에 관한 책이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얻는 위로나 그 격려 같은 것이 삶에 대한 거여서 결국 맞아요. 근데 또 쓰는 삶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격려와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이 그게 결부가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울하거나 힘들 때 글쓰기 책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진짜. 내가 내 언어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본다는 게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말은 곧 글쓰기 책을 보는 사람이 작가거나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뭐 작가 지망생이거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이 책이 가진 힘은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제 책을 퇴근할까요? 가져오셨을지. 정리됐나요? 네, 이렇게. 네, 손님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 손님의 사연을 좀 들어보기는. 드러나 볼게요. 네, 드러나 볼게요. 네, 오늘의 식탁에 앉을 사람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언젠가 국가대표 4번 타자에게 기자가 물었다. 홈런을 치는 특별한 비결이 뭐냐고. 타자는 답했다. 공을 끝까지 보고 배트를 휘두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게 뭐가 팁이야. 잘하는 이들은 못하는 이들이 왜 못하는지 이해하질 못한다. 못하는 이들은 그래서 잘하는 이들이 야속하다. 나도 그렇다.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 북카페 게시판에 테이블이란 말머리를 달지 못했다. 네, 오늘 에세이 테이블에 오신 손님, 내가 왜 아직 못 썼냐면 하는 얘기를 지금 어떤 인용까지 하시면서 네. 글 잘 쓰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를 지금 이 타자에 비유한 걸까요? 끝까지 보고 배트를 휘두른다. 그러니까요. 딱 콕 집어가지고
네, 이런 그렇게 얘기를. 저격글을 저격하신 건 아닐 거예요. 저격은 아닌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의 마음에 좀 또 몰입이 좀 되기도 하는 게 네. 공을 끝까지 보고 배트를 휘두른다라는 대답.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이 야구 배트 들고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뭐 그쵸. 게임 맞아요. 삼아서라도 야구 게임장 같은 데 맞아요. 가면 한번 꼭 하게 되잖아요. 맥주 한 잔 마시고 거기 가서 아, 맨정신으로 말고요? 맨정신에도 해봤죠. 그 휴게소에 있는 것들. 네. 몸 좀 풀려고. 아, 그냥 가볍게. 저도 이렇게 해본 적 있는데 공을 끝까지 보고 휘두르기 되게 어려워요. 그쵸. 무섭지 않아요? 나 눈을 맞을까 봐 항상 공이 날아오기 시작하면 몸을 피하거든요. 그 감으로 휘둘렀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죠. 보고 휘두르기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니까요. 이게 정말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할 법한 얘기네요. 그러고 보면. 네, 그게 어려워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게 뭐가 팁이야. 이것을 신지 작가님 발언에 적용을 해보자면 신지 작가님은 일단 쓰세요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쓰는 게 어렵다는데 자꾸 쓰라 그러시고. 모니터를 끝까지 보고 키보드를 이렇게 타각타각 쳐보면 네. 진짜 하나만 한 소리죠? 모니터가 없어요 집에. 그러면 어떡해요. 모니터가 없는데 끝까지 보라고. 네, 노트를 끝까지 보고 네. 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지 작가님이 오늘은 조금 더 맞춤으로 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작아졌어요. 조금 있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신지 네. 작가님 좀 용기를 불어넣어 드리면서 우리는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코어스의 What Can I Do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꺼내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이 주신 팁 일단 짚고 가자면 모니터를 끝까지 봐라. 없으면 죄송합니다. 노트를 끝까지 봐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책을 소개할게요. 그래요?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제가 어떤 것이기에 빨리 기다려고 하시나요? 오늘은 김은경 작가님의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글쓰기 책이 동시에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책을 가지고 오면 또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무슨 팁이야. 그러니까 쓰면 좋고 써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네. 그래서 어쩌라고가 이제 질문인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더 팁이 구체적으로.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정말 좀 구체적인 에세이 쓰기 팁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김은경 작가님은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 여유로운 그 문장을 보니까 내공이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에세이 전문 편집자로 쭉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김하나 작가님 힘 빼기의 기술, 자토 네. 작가님의 오늘도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희 작가님의 회사가 싫어서 이런 책들을 쭉 만들어 오신 분이시고 네. 에세이 전문 편집자라니 얼마나 전문성과 지금 믿음이 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책방에서 이제 에세이 쓰기와 교정교를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주제 자체가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하는 제목으로 했던 워크숍이었고 거기서 여러 수강생분들과 나눴던 노하우들을 책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근데 책이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일부러 따로 배치를 하지 않은 게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그냥 에세이 쓰기에 좀 이렇게 막막한 분들께 네. 팁이 됐으면 하고 이렇게 팁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 나 아직 테이블 말머를 달지 못했다 하실 때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래 하면서 좀 쓰게 만드는 그런 네. 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작법서, 작가가 쓴 것만 읽었던 것 같아요. 오. 편집자의 시각에서 쓰인 작법서, 이건 조금 더 기대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가져오면서는 대부분은 딱히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제목이나 서문이나 공개하는 글쓰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편집자 입장에서의 조언이나 팁을 네. 많이 해주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그중에 일부를 살짝 맛보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읽어주실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글쓰기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는 뭔지 너무 궁금해지죠. 절대적인 진리? 뭐지?
그것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약간 절대적인 진리라는 표현이 지금 읽어주실 부분에 있어요? 있습니다. 약간 MSG가 좀 들어간 듯한. 이게 바로 편집자의 그러니까 지금 낚는 유혹의 기술. 기술. 그러니까요. 자, 어떤 것일지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많이 읽고 쓴다. 이것은 글쓰기에서 거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많이 읽고 쓰는 것 외에도 분명 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쓸 것. 책을 만들다 보면 한 저자가 쓴 글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은 책이 발간되면 역시나 독자들에게도 오래도록 회자되는데요. 그 글들의 공통점은 다른 글들보다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쓴 에세이가 잘 쓴 글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커피숍이나 술자리에서 수다를 떨다가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봤는데 하면서 전해줄 만한 이야기라면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더 오래 남을 테고요. 구체적인 글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개인적 취향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에세이란 사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크든 작든 깨달음이나 주장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막상 써보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것은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누가 써도 상관없을 관념적이고 뻔한 글을 많이들 씁니다. 인생을 즐겨라,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마라 등 어디선가 많이 본 글들의 변형 버전을 말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야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글이 마음에 들었다면 술자리에서, 커피숍에서, 메신저상에서 지인들에게 그 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라면 어느 누가 그 글을 기억하겠으며 타인에게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글을 굳이 타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까요? 자주 가는 커뮤니티가 있다면 지금 접속해서 베스트 글들을 살펴봅시다. 전부 놀랍도록 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요. 사람들이 열광한 글들 중 추상적이고 뻔한 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디까지 나를 드러내는가는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길. 기억하세요. 에세이는 독자들에게 나를 궁금하게 하는 유혹의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밥더러의 3 is a magic number 들려드렸습니다. 김은경 작가의 책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에 담긴 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잊혀진다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는 글인데요. 이 아마 에세이 테이블에 그 글을 보내려고 했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되지? 라는 고민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에세이를 보내야지 했을 때는 막상 이 구체적으로 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첫 번째 낭독하는 글로 구체적으로 쓸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힘을 줄 때랑 힘을 뺄 때를 구분하는 것, 선별 작업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 글을 진짜 다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쓰면 맞아요. 이건 또 어디에 힘을 주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지점들은 좀 구체적으로 털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서 딱 주고 있는 팁이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서 혹은 이제
뭐 SNS 상에서나 이 글 봤는데 너무 좋다 라고 할 법한 그게 만져지는 글이 구체적인 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이제 주변에 같이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라던가 혹은 어떤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카톡으로 막 이렇게 보내줄 때 생각해보면 그게 딱 그렇게 말할 한 메시지, 어떤 문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퍼나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글도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연출하고 계신 북카페에 새로 오신 지금 꺼내먹어 연출하시는 PD님, 정정아 PD님 별명이 이제 바게트로 바게트 PD님으로 우리 이번 주에 공개가 머리를 쥐어뜯고 됐는데 계신데요, 네, 지금. 바게트 PD님이요. 네, 그런데 왜요? 바게트라고 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계시길래.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 신지 작가님 네. 바게트 PD님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바게트를 즐겨 바게트 좋아해. 이런 얘기를 친구랑 만약에 하는 거예요. 네. 소품으로 지금 활용한 거예요. 바게트를 그래, 소재로. 주요 소재로. 네, 바게트를 난 좋아해서 바게트 자주 챙겨 먹는데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바게트에다가 뭐 어디 뭐 프랑스에 무슨 뭐 삼형제가 운영하는데 그중에 2명이 집을 나갔다가 그 버터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버터. 그 버터를 어렵게 누가 수입했는데 그걸 잘한다. 살짝 발라가지고 한 입을 어떻게 깨물었는지까지 깨물어서 먹었다. 뭐 이런 식의 묘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요. 나 오늘 아침에 바게트 먹는데 맛있었다. 이거하고 바게트를 바로 이런 훌륭한 거죠. 예시입니다. 우리 그냥 수다를 떨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좋았던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느낀 바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좀 오감을 살려서 묘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고민 같은 거에 대해 쓸 때도 뭐 이렇게 자기 고민이면은 괜히 자기를 감추면서, 왜 우리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내 고민이 아니라 친구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듯이 그렇죠. 특히 고민이나 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꾸 그 문장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 그렇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얘기할 때보다 조금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선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묘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 상황의 어떤 포인트나 어떤 말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왜 저 사람이 원망스러웠는지 혹은 또 서운했는지 같은 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읽는 사람은 거기에 각자 자신의 경험을 대입해서 읽기 때문에 그게 훅 와닿는데 자꾸 숨으려고 할 때 좀 덜 솔직하고 추상적인 그쵸. 글쓰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이라는 표가 없는 거죠. 맞아요. 누가 쓴 거나 상관없이.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에세이 테이블에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주실 때 저는 카페인 1, 카페인 2, 카페인 3의 글이 궁금한 게 아니라 베롱베롱이란 남편을 가진 기윤덕님 이런 식으로 보내주신 글은 이렇게 확 각인이 되잖아요. 네. 우리도 인상 깊었지만 지난주에 또 다른 카페인 분도 인상 깊어서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서혜진 님이. 혜진 님이 베롱베롱을 또 그렇게 기억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내실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글일까도 생각해 보시면 윤덕님을 우리가 베롱베롱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쵸. 것처럼 또 다른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혜진님은 우리가 도서관 여행자라고 기억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것처럼 내 앞에 수식어가 붙거나 우리가 앉아서 낭독한 글을 그 이름으로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할까 이 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가 좀 더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꼽아오신 글도 좋고 신지 작가님 보태주신 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기세를 좀 몰아서 한 부분 더 듣고 완벽하게 굳히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테이블 말머리 단 글이 너무 많이 와서 게시판 새로 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 부푼 꿈을 저는 네, 그럼 이제 대기 번호표 막 꼽아드리고 이래야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요. 네. 이것까지 들려드리면 아주 중요한 비기를 또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뭐 가지고 오신 거 한번 그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낭독 부탁드릴게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라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메일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모두가 비슷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누구는 작가가 되고 누구는 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명하다는 글을 읽어보면 재미있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소한 일상이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설게 보기라는 스킬만 장전하면 별것 없는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소재를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보성 책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책을 예로 들어보죠. 정신과 의사가 쓴 자기계발서도 있고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읽을 수 있는 상담 에세이도 있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짧은 말로 구성된 그림 에세이, 필사책도 있을 수 있고 유명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를 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자존감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전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고 가정해 보지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 이렇게 쓰면 본인이 고민한 것처럼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날씨 정말 개 좋다. 아무 개가 아니라 잘 빗어 윤기가 흐르는 긴 털을 흩날리며 햇살을 만끽하는 우아한 대형견 같은 느낌의 개 좋다. 평범한 일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시각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새롭고 재미있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스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변을 관찰하고 글을 쓰셔야 합니다. 남들이 찾지 못한 포인트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낯설게 보기니까요. 피지블루의 럭키 띄워드렸습니다. 김은경 작가의 책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에 담긴 글 낯설게 표현하는 기술 만나봤습니다. 약간 고급 기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연습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한번 지금 방금 낭독한 책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를 네. 각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또 이렇게 고심해 보면 그게 그냥 사소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김은경 작가님은 아무 개가 아니라 잘 빗어 윤기가 흐르는 긴 털을 흩날리며 햇살을 만끽하는 우아한 대형견 같은 느낌의 날씨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 골든 리트리버의 그쵸. 햇볕을 받고 막 반짝반짝하는 윤기 나는 털이 떠오르는 맞아요. 그것도 가을에 좀 잘 마른 햇볕에 너무 어울리는 표현 같기도 한 맞아요. 그렇게 이제 적어보는 연습이 여기서 말하는 낯설게 보기 그리고 그렇게 써보는 연습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개로 비유를 했으니까 네. 오늘 날씨 정말 개 좋다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꼬미 꼬리 같은 개 그럼 이제 우리 꼬미가 무엇인지가 그쵸. 설명이 없으면 사실 나 혼자만 아는 낯설게 보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그게 흔히들 말하는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해서 일기는 나만 보고 그쵸. 에세이는 명확하게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 그래서 꼬미가 대체 푸들인지 비숑인지 우리 꼬미가 무엇인지 네,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나게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독자 눈에도 그려지고 네. 뭔가 음식이라면 맛이 상상이 되고 날씨라면 정말 같이 그 날씨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네. 들게 쓰는 게 표현력을 연습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전 진짜 너무 일반적인데요. 이런 말 이제 하시면서 근데 저도 쓸만한 소재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께는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도 네, 워크숍을 하셨으니까 워크숍 수강생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뭔가 이제 그럼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그때 마침 신혼생활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요새 사소한 걸로 자꾸 싸운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신혼 때는 그렇잖아요. 뭐 수건 개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양말 뒤집어 놓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1일 1싸움에 대해서 SNS 계정에 써보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 권해준 에피소드
에피소드가 등장하면서 네. 사실 특별한 것을 찾는 사이에 내가 가진 좋은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아, 그래서 남들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란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이야기, 내가 가진 일상의 디테일에 어떤 게 있을지 그 부분에서 시작해봐라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례에 등장하는 게 정말 일일 일싸움. 신혼부부에게 권한, 그리고 일일 일싸움을 권한 것 같네요. 글쓰기의 소재로 권한, 네. 그리고 이제 교토에 대한 책을 쓸 거라는 선배한테 네. 교토책은 많은데 선배는 부산 토박이니까 부산 사람이 말하는 부산에 이제 애호하는 장소들, 난 이런 게 더 궁금해라고 얘기해준 에피소드 등장을 네. 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의식이 너무 과잉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A4 하나 펼쳐놓고 나는 어떤 좀 특징이 있지? 그리고 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호명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롤링 페이퍼 한번 하시죠. 주변에 이제 들고 맞아요.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내가 가진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쵸. 너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 아, 야, 너는 잔디밭만 보이면 눕는 사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건. 나를 기억하는 어떤, 너는 땡땡한 사람이야. 맞아요. 에서 시작하는 글쓰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뭐 다 그렇지 않아? 평범한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를 그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도 하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실 때는 이 윤기 좌르르 흐르는 개처럼 써보시는 낯설게 좀 표현해보는 방법. 좋네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낯설게 보기 하듯이 쓰는데 쓰고 보니까 뭔가 묘사를 했는데 그래도 뭔가 퇴고? 그 퇴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글쓰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 퇴고 팁 중에 저는 김은경 작가님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 밑줄 그을 만한 좋은 문장 하나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건데 어디에 하나요? 어느 정도 글 분야에? 한 편에서. 에세이면 한 편에. 사실 A4 한 장 반에서 2장 사이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말 편집자의 시선이어서 해줄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네요. 이 표현을 뭔가 우리도 낭독했을 때 작가님이 어딘가에 밑줄 그으시고 발표하고 전 이 이러잖아요. 표현 참 좋았어요 맞아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거죠. 짧거나 길거나. 그래서 이 표현 좋지 않아요 하듯이 스스로 자신의 글에서 근데 요 문장 좀 괜찮은데? 라고 이 글의 인상으로 남을 만한 문장을 내가 썼나 이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살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퇴고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쓴 이 손바닥 수필이어도 이 네. 안에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혹은 읽은 사람이 기억에 남아야 할 만한 문장 하나를 넣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이미 썼던 좀 밋밋한 표현을 수정해 보신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기에 참 도움이 되는 책, 윤고은 작가님의 빈틈의 온기. 저의 책이요? 신희 작가님의 제철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 무슨 지금 서로 그만하죠. 자연스러웠죠? 그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닌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둘만 얼굴 빨개지고 지금. 네. 어렵다 하실 때는 저는 사실 내 책장에 있는 모든 에세이집들이 나에게 교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서다. 그래서 막힐 때는 내가 재밌게 읽었던, 좋게 읽었던 에세이집 한번 펼쳐보시는 것도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네라거나 그쵸. 시작을 이렇게 했구나, 마무리를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뭐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책의 맨 마지막에는 필살기로 이제 딱 공개되는 것이 일단 쓰세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런 느낌인데 이 책도 그럴까요? 그렇긴 합니다. 그게 중요하긴 하구나. 맨 진짜. 마지막은 아니었고 처음에 등장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일단 쓰라고. 일단 쓰기 시작하면 어떤 네. 결과가 나오든 당신은 안 쓴 것보다는 나은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데 근데 저는 쓰기의 세계야말로 0과 1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0과 1로. 안 쓴 사람과 쓴 사람. 그래서 그러네요.
완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쓰다 만 사람 이런 것도 쓴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시작이 완성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는데 네. 계속 시작 전의 단계 좀 준비를 해야 돼. 난 아직 읽는 자리에서 더 많이 읽고 난 다음에 뭔가 내공이 쌓이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줄씩 오늘 하루의 인상을 남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줄이라도 쓰는 게 아예 안 쓴 것보다 무조건 나은 지점에 가 있는 게 또 에세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쓴 사람인가요? 안 쓴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걸 들고 왔는데도 다음 주에 안 보내주실 작정이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또 들고 와야죠. 그래요? 구체적인 글쓰기 책을 또 들고 와서 들고 와서 이래도? 이런 이래도 느낌으로 이래도 하면서. 글쓰기 교실이 되는 거군요. 그러게요. 제발 써주세요. 글쓰기도 좋은데 제발 써주세요. 카페이님들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연도 쓰시니까 사실은 사연과 글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제 말하는 게 에세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사연의 확장이고. 저도 그래서 그냥 고은 작가님과 저에게 두런두런 이번 네. 주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주말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쵸. 이야기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을 듣고 그러면 오늘도 카페이님의 글이 도착해 있습니다. 펼쳐보도록 할게요. 데이브레이크의 가을 다시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오늘은 김은경 작가의 책 에세이를 써보고 싶으세요 펼쳐봤습니다. 자, 요 책 이제 보내면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저희가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그 에세이를 자기소개처럼 생각하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왜냐하면 우리에게 글을 보낼 때 저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도 수상해요. 제 심장에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런지 너무 더 듣고 싶어. 그것도. 그래서 그냥 제 별명은 땡땡인데요. 왜 땡땡이 되었냐면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나는 왜 바게트 PD인가. 우리 지금 콕 집어서 또 네. 지금 다음 그렇다거나 글을 기다리고 네. 있는 거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소개 저희한테 특히나 글로 많이 보낸다고 했을 때는 좀 구체적인 나에 대해서 재미있거나 혹은 인상 깊게 전달을 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곧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가 드러나고 좀 더 낯설게 표현한 그런 연습을 하신 글을 그냥 저희를 그냥 연습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장으로 삼아달라. 연습장으로 삼고 보내시면은 반갑게 낭독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터집니다, 게시판이. 그럼 피디님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지금 너무 특정해서 얘기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바게트 땡땡. 바게트 샘플로 PD. 지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카페이님의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이 올라와 있을지. 오늘은 박윤영님이신데요. 제목 살짝 얘기 먼저 하면 나의 무엇이에요. 이것 또한 글쓰기 시작할 때 너무 좋지 않나요? 나의 뭐뭐. 그럼요. 뭐든 붙이면은 또 에세이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요. 나의 무엇일까요?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의 가을, 박윤영. 딸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집 앞 초등학교까지 짧은 거리지만 매일 오고 가며 계절을 읽어보곤 한다. 벚꽃과 녹음의 시간을 통과하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청량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알아차린다. 내가 사랑하는 계절이 오고 있구나. 내가 나고 자란 곳은 전라남도의 어느 시골 마을. 그곳의 가을은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내게는 특별하다.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를 거쳐 10여 분 버스를 타고 달리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또 10여 분을 걸어간다. 눈앞에 보이는 육중한 산을 벗삼아 뚜벅뚜벅 때론 터덜터덜 걷다 보면 어느새 주변이 환해진다. 잘 익은 벼들이 샛노란 물결을 이루었다.
우리를 먹이는 노랑, 황금보다 귀한 노랑. 누군가 내게 새노란색에 대해 묻는다면 난 주저없이 고향의 논을 보여줄 것이다. 이윽고 집안 마당에 들어서니 새빨간 고추들이 펼쳐져 있다. 푸르른 가을 하늘빛에 대비되는 쨍한 빨강이 압도적이다. 언제인가부터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고향집 마당에 널어진 새빨간 고추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도발적이며 매콤한 빨강을, 가을볕을 듬뿍 머금은 빨강을. 눈을 돌리니 흙바닥에 으깨진 주황빛이 있다.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주황빛이던가? 가을이 깊어지면 매끈하고 단단한 대봉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걸 볼 수 있다. 부모님께서는 그것이 말랑해지기 전에 고개를 높이 들고 기다란 장대로 대봉을 따신다. 공판장에 내기 위해 엄마는 주먹보다 크고 단단한 대봉을 상자에 가지런히 열맞춰 넣으신다. 선택받기도 전에 떨어져 으깨져 버린 감을 생각하면 애석할 뿐이다. 밤을 줍기 위해 산을 오른다. 감을 위해 고개를 높이 드셨던 부모님께서 밤을 위해 고개를 숙이신다. 감과 달리 밤은 떨어져야 얻을 수 있다. 뾰족뾰족한 밤송이가 땅에 떨어지고 쫙 벌어져야 밤을 꺼낼 수 있는데 신발을 신은 채 양발로 밤송이를 벌려 집게로 밤을 꺼낸다. 목장갑을 끼웠는데도 밤송이 가시가 무섭다. 알밤을 푸대 가득 담아 산을 내려온 뒤에는 크고 잘생긴 알밤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밤은 벌레가 잘 먹어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엄마는 알밤을 고르신 뒤 밤을 쪄서 내게 내미신다. 난 이때다 싶어 어금니로 밤을 가르고 숟가락으로 밤을 퍼서 먹는다. 입안 가득 따뜻하고 포근포근한 담백함이 퍼진다. 가을 덕분에 연근은 갖가지 빛깔들과 촉감들,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갈색, 매끄러움, 부드러움, 뾰족함, 단단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키워냈다. 가을이 갖는 수식어가 참 많지만 가을은 내게 늘 그리운 계절이다. 가을이 되면 고향에서 감각한 것들이 그립고 아련하게 밀려온다. 높다랗게 솟은 아파트 건물 사이사이로 하늘 조각이 보인다. 요즘 날이 갈수록 드높아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한다. 내가 그리워하는 계절이 드디어 오고 있구나. 네, 오늘 카페인 박윤영님의 나의 가을이었습니다. 나의 다음에 가을이었어요. 가을, 그 가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글이에요, 정말. 구체화의 끝판왕.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그쵸? 같이 밤 주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의 지금 그 뭐죠? 밑으로 그 지금 낭독해주면서 들으면서 밑에서 발로 이렇게 밤을 까고 까는 계셨어요? 발을 꼬물꼬물하면서 어. 밤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쏙 꺼낼 때 그 어린 시절의 그 감각 같은 것도 떠오르고 밤나무 아래서 밤을 그렇게 까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 가을에는 밤을 좀 주워보고 싶다. 주워서 지금 연습하신 대로 까고 싶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여기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감을 위해 고개를 높이 드셨던 부모님께서 밤을 위해 고개를 숙이신다. 여기서 무슨 안무처럼 저도 읽으면서 높게 고개를 하고 있다가 아래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는 방식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위아래를 또 윤영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한번 깨닫게 되고 가을이 깊어가는 걸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 글이기도 합니다. 윤영님 글 너무 이 회화적인 맛이 또 있어서 맞아요. 왠지 그림도 그리실 것 같아요. 말로. 거의 이제 뭐 돗자리 펴고 네. 카페인 여러분들 어떠신지 이제 맞추는 지경에 이른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좋아하시거나 설마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어떻게든 맞출 수밖에 없는 윤영님의 다음 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회화적인 글의 세계로 연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카페인 분들도 나의 가을은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 난 또 이런 색깔로 기억에 남지 한다면 또 아낌없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지 작가님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띄워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